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모든 이들의 행복에 작은 도움이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3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7번째 방법, 8번째 방법, 그리고 9번째 방법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당신은 남이 알려준 아이디어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더 믿음이 가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당신은 몇 가지 제안만 하고 상대방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보자. 카네기 강좌 수강생 중에 필라델피아에 사는 자동차 대리점의 영업관리자 아돌프 젤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욕도 없고 준비도 제대로 안 하는 자동차 판매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젤츠는 영업회의를 소집해 영업사원들에게 자기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사원들의 의견을 칠판에 적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답변들이 쏟아져 나왔다. 충성, 정직, 적극적인 자세, 낙관적 사고, 팀워크, 하루 8시간 열정적으로 일하는 자세 등의 답변이 나왔고 어느 영업사원은 하루 14시간 근무를 자청하기까지 했다. 회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의욕을 북돋으며 끝이 났다. 이후 매출은 놀랍도록 많이 늘었다며 젤츠가 알려주었다. 직원들이 저와 일종의 신뢰의 거래를 한 셈이죠. 젤츠가 말했다. 제가 제 역할을 다하는 한 그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의 요구와 바람을 들어주는 일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자극이었던 셈이죠. 무언가를 억지로 사거나 명령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더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 바람,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묻기를 바란다. 유진 웨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대가로 치르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웨슨은 스타일리스트나 직물 제조업자에게 디자인 도안을 파는 일을 했다. 그는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뉴욕의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를 만나러 갔다. 제 고객이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도안을 사지도 않습니다. 항상 제 도안을 세심히 관찰한 후 웨슨 씨 오늘도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하죠. 150번의 실패 끝에 웨슨은 자신이 너무 틀에 박힌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다시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안 가 웨슨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미완성 스케치 6점을 옆구리에 끼고 고객의 회사로 찾아갔다. 죄송하지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여기 미완성 도안이 있어요. 이 도안을 어떻게 완성해야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웨슨은 말했다. 그 고객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마침내 며칠 동안 여기에 놔두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봅시다. 라고 말했다.
사흘 후 웨스는 다시 그 고객을 방문해 그의 의견을 들었고 그 도안을 다시 가져가 그 고객이 말한 대로 완성시켰다. 결과는 어땠을까? 물론 모두 채택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고객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스케치 수십 장을 구매했고 웨스는 $6,000 넘게 벌었다. 웨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저는 지난 수년간 왜 그 고객에서 도안을 팔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한 것을 그 사람에게 사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반대로 그에게 생각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그 고객은 자신이 디자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매합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뉴욕 주지사 시절 뛰어난 재주를 발휘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개혁을 밀고 나가는 수완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가 했던 방법은 이렇다. 중요한 보직에 사람을 뽑아야 할 경우 정치 지도자들의 추천을 받았다. 후에 루즈벨트는 이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에는 자기 정당에서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는 별 볼 일 없는 정치꾼들을 추천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 그들을 임명하는 건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그다지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자기 당에서 한 자리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유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그 자리에 좀 더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줄 수 없느냐고 다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된 사람은 거의 괜찮은 정도이긴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한 번 더 추천을 요청하고 결국 네 번째는 괜찮은 사람이 추천됩니다. 이렇게 추천된 사람은 제가 직접 선택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추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임명에 대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천을 받아들였으므로 이제는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해줄 차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답을 했다. 루즈벨트의 개혁 법안이었던 공무원법이나 프랜차이즈 과세 법률을 지지함으로써 루즈벨트의 기대에 부응했다. 기억할 것은 루즈벨트가 남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들의 조언을 존중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임명할 때 루즈벨트는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후보를 추천했으며 선출 기준 역시 자신들의 것이었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중고차 중개상이 스코틀랜드 부부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이 중개상은 그 부부에게 중고차를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자동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 차는 어울리지 않고 저 차는 상태가 안 좋고 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가격이 맞지 않는 게 늘 문제였다. 그들은 중고차의 가격이 자신들의 판단보다 늘 높게 매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카네기 강좌를 수강하던 그 중개상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그 부부에게 차를 팔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부가 차를 사게 만들라고 답했다. 그들에게 어떤 차를 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차를 사겠다고 말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생각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중개상이 생각하기에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래서 며칠 후 자신의 차를 팔고 싶어 하는 고객이 오자 중개상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중개상이 보기에 이번 차는 스코틀랜드 부부가 좋아할 만한 차였다. 그래서 중개상은 스코틀랜드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시간을 내서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부부가 오자 중개상은 이렇게 말했다. 손님께서는 차를 꼼꼼하게 살피고 또 차의 가격을 매길 줄 아시니까 이 차를 타보시고 제가 얼마쯤에 이 차를 사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는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고 또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며 크게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좋아했다. 그들은 차를 끌고 나가서 자메이카에서 포레스트 힐즈까지 퀸스 거리를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차는 $300에 사두시면 적당할 것 같군요. 그럼 제가 $300에 이 차를 확보하면 그 가격에 손님께서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들은 사겠다고 했다. $300는 그들이 매긴 가격이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바로 성사되었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어느 엑스레이 제조업자가 브루클린에 있는 가장 큰 병원 중 한 곳에 자신의 제품을 팔면서 같은 심리를 이용했다. 이 병원은 증축을 마치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엑스레이 부서와 장비를 갖추려고 했다. 방사성과 담당자였던 L 박사는 자기 회사 장비의 장점을 늘어놓는 영업사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제조업자는 더 노련했다. 그는 다른 영업사원들보다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법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래와 같은 편지를 L 박사에게 보냈다. 저희 공장은 최근 신기종 엑스레이 장비를 완성했습니다. 첫 제품이 이제 막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능을 더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시간을 내어 장비를 살펴보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업무에 더 도움이 될지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알기에 시간을 정해주시면 언제든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카네기 강좌에 온 L 박사는 당시의 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편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죠. 지금까지 제 조언을 요청한 엑스레이 제조업자는 없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나니 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주에는 저녁 스케줄이 꽉 차 있었지만 장비를 살펴보기 위해 약속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그 장비를 알면 알수록 장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누구도 저에게 장비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비의 뛰어난 성능이 마음에 들어 결국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했습니다. 에드워드 M. 하우스 장군은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을 때 국내 및 국제 문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윌슨 대통령은 자신의 강요들보다 하우스 장군의 권고나 조언을 은근히 더 신뢰했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장군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다행히도 하우스 장군은 그 비밀을 아서 호든 스미스에게 밝혔고 스미스가 더 세틀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장군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윌슨 대통령을 알게 된 후 그의 생각을 바꾸는 최상의 방법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생각해낸 것처럼 만들어서 무심결에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이 방법은 우연히 효력을 드러냈죠. 저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나 어떤 정책을 주장했는데 대통령은 허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며칠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대통령이 제 제안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자랑하는 걸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하우스가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고 그건 당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제 아이디어예요. 라고 말했을까? 절대 아니다. 하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노련해서 누가 생각해냈느냐 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결과를 원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생각이라고 대통령이 느끼도록 놔두었다. 하우스 장군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중들도
그 아이디어가 윌슨 대통령이 생각해낸 거라고 믿게 만들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윌슨 대통령과 같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우스 장군의 기술을 사용해보자.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에서 온 한 남자가 이 기술을 나에게 적용했다. 그걸 기회로 나는 그 회사의 충성 고객이 되었다. 당시 나는 뉴 브런즈윅에서 낚시와 카누를 할 계획이었고 정보를 얻기 위해 여행 안내소에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내 이름과 주소가 DM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이후 나는 캠프 운영자와 여행 가이드로부터 너무나 많은 양의 편지와 책자, 그리고 체험 후기가 담긴 안내장을 받게 되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중 한 캠프 사장은 지혜로웠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캠프에 머물렀던 뉴요커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내게 보내 그들에게 전화해서 그 캠프가 어땠는지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보내준 리스트에서 내가 아는 사람을 발견했다. 나는 그에게 전화해서 캠프가 어땠는지 알아보고 결국 그 캠프에 연락해서 희망 예약 날짜를 알려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파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은 내게 스스로 알아보도록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캠프 사장이 이겼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인 노자는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할 명언을 남겼다. 강과 바다가 산골짜기 시냇물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시냇물 아래서 잔잔히 흐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강과 바다가 그 많은 시냇물을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현자가 사람들 위에 있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그들 아래 두어야 하며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면 자신을 사람들 뒤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위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않으며 그가 앞에 있어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기적의 공식. 남들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바보들이나 그렇게 한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라. 현명하고 참을성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를 밝혀내라. 그의 행동이나 성격에 그 실마리가 있다. 솔직하게 그의 입장이 되어보라.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화를 낼 필요가 없어지고 낭비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원인을 알고 나면 마음에 들지 않던 결과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관계 기술도 크게 향상된다. 케네스 M. 구드는 자신의 책 사람을 황금처럼 빛나게 하는 방법에서 잠깐 멈추라고 말한다. 잠시 동안 멈춰서서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일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해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링컨과 루스벨트처럼 당신도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해하게 된다. 즉,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집 근처의 공원에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고대 갈리아의 드루이드교처럼 떡갈나무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매년 어린 나무와 관목이 부주의한 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롭다.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아이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다. 그들은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공원에 모여 나무 아래에서 불을 피우고 소시지나 계란을 요리하다 이를 그르친다. 가끔은 큰 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차를 불러야 할 만큼 사납게 번지기도 한다. 공원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벌금과 구속에 처해질 수 있다는 표지판이 공원 한쪽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한적한 곳에서 정작 불을 낸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거의 보지 못한다. 김학 경찰이 공원을 지키곤 있지만 그 임무에 충실한 편이 아니라 화재는 매년 계속되었다. 한 번은 내가 경찰에게 달려가서 공원에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즉시 소방서에 알리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태연하게 대답하는 게 아닌가? 나는 다급하게 자전거를 몰아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서 마치 공공재산 보호위원처럼 행동했다. 불행하게도 처음에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무 아래 커지는 불꽃을 보고 너무 화가 났고 올바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른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소년들에게 다가가 여기서 불을 피우면 감옥에 간다고 경고했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불을 끄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을 끄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체포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타인의 시각에서 생각하기보다 그저 내 감정을 표현하는 데 급급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들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마지못해 내 말을 따랐다. 내가 언덕을 내려가고 나서 그들은 아마 다시 불을 지폈을 것이고 온 공원에 불을 확 지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인간 관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좀 더 요령이 생겼으며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후 아이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불이 번지는 쪽으로 달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니? 저녁 식사로 뭘 요리할 생각이야? 나도 어렸을 때 불 피우기를 좋아했고 실은 지금도 그래. 그런데 공원에서 불을 피우는 건 아주 위험하지. 물론 너희가 어떤 피해도 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조심스럽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너희들이 불 피우는 걸 보고 따라했다가 불을 다 안 끄고 집에 가면 건조한 잎사귀로 불이 번져서 나무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나무들 모두 타버릴 거야. 어쩌면 너희들도 불을 피웠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단다. 너희들에게 명령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불 근처에 있는 낙엽들은 지금 바로 치우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떠나기 전에 불에다 많은 흙을 덮고 가죠. 그리고 다음에 불을 지필 때는 모래가 있는 언덕 위에서 하면 좋겠어. 거기서는 놀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고맙다 얘들아. 그럼 안녕.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다른가.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협조하고 싶어 했다. 볼멘 표정이나 심술도 없었다.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도 기분이 좋고 나도 그랬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불을 끄라고 하거나 우리 제품을 사라고 하거나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하기 전에 잠시 멈춰 눈을 감고 타인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좀 더 드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적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갈등도 수고도 덜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돈험 학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과 면담을 하러 갈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과 동기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2시간 정도 사무실 앞에서 서성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므로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쓰고 반복해 보겠다. 다른 사람과 면담을 하러 갈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 상대방의 관심과 동기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2시간 정도 사무실 앞에서 서성입니다. 이 책을 읽고 타인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만이라도 갖출 수 있어도 앞으로 당신이 발전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원한을 사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말싸움을 멈추게 하고 반감을 날려버리고 호의를 불러일으키며 상대가 귀 기울이도록 해주는 마법 같은 말이 있다. 알고 싶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어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누그러질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당신 또한 그와 같은 심정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갱단의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알 카포네와 똑같은 몸과 마음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경험들을 해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정확히 그와 같아지고 그와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알 카포네를 그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방울뱀이 아닌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부모가 방울뱀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소에게 입맞추거나 뱀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인도의 브라마푸트라 강가에 사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나서 현재 모습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내고 말도 안 통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도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존 비 가프는 주정뱅이가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도 저렇게 되었을 거야. 당신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4명 중 3명은 공감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공감을 해준다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전에 작은 아씨들의 작가 루이스자 메이 올컷에 관한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분명 나는 그녀가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라는 마을에서 살면서 불후의 명작들을 써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무심코 뉴햄프셔주에 있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고 말해버렸다. 내가 만약 뉴햄프셔라고 한 번만 말했더라면 용서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번이나 잘못 말하는 바람에 수많은 편지와 전보, 벌떼처럼 쏘아대는 따가운 메시지가 쇄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는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서 계속 살다가 당시에는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다는 어느 여성은 내게 몹시 화를 냈다. 아마 내가 올컷을 뉴기니의 식인종이라고 욕했어도 그렇게 화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나는 혼자 한 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여성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비록 지명을 잘못 말한 것은 내 실수지만 당신은 예절을 지키지 않은 더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 말은 1000마디에 불과했으리라.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녀와 시비를 가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내 자신을 억눌렀다. 바보라면 그럴 수 있고 바보들 대부분은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바보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의 반감을 돌려 친분을 쌓아보리라 마음은 먹었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내게 일종의 게임이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녀였다면 나도 아마 그녀처럼 느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내가 필라델피아로 가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는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 안녕하세요 부인. 몇 주 전에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하신 분 누구시죠?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일요일 방송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에 대해 말했던 방송을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만 올컷이 뉴햄프셔주 콩코드에 살았다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라서 사과를 드리고 싶군요. 기꺼이 시간 내어 제게 편지를 써주신 점도 감사드리고요. 카네기 씨, 그런 편지를 보내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사과할 사람은 부인이 아니라 저죠. 초등학생이라도 알만한 사실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방송에서 사과했습니다만 지금 개인적으로 부인께 다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출신입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200년간 매사추세츠에서 이름난 집안이었고 저도 제 고향을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카네기 씨께서 올컷이 뉴햄프셔주에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낸 편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인보다 10배는 더 마음고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제 말실수가 매사추세츠주의 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 자신에게 상처가 됐을 뿐입니다. 부인처럼 지위가 있고 교양 있는 사람치고 라디오에 나온 사람한테 시간을 내서 편지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앞으로 제가 또 실수하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비판을 이렇게 받아주시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군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사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정심을 보이자 그녀도 사과와 함께 내 입장을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을 조절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모욕을 받고도 호의를 보여주었다는 성취감도 얻었다. 그녀에게 강에나 빠져버리라고 욕하기보다 나에게 호감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사실도 더없이 보람있고 즐거웠다. 백악관의 주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곤란한 인간관계에 부딪히게 된다. 태프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상대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데 공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되었다. 태프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공직자의 윤리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 실망한 나머지 화가 난 어느 부인과의 일화에서 상대방의 화를 어떻게 누그러뜨렸는지 보여준다. 워싱턴에서 정치적으로 제법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이의 부인이 자기 아들을 보직에 앉히려고 6주 이상이나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기 아들을 계속 추천하도록 압력을 넣었죠. 하지만 그 직책을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해서 주무부서의 추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탓하더군요. 그 부인은 제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던 법안에 자기가 속한 주의 의원들을 동원해 지지표를 몰아주었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냐며 따졌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적절치도 않을 뿐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라 여겨져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곧장 답장을 씁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는 잠가둘 겁니다. 그런 서신은 이틀 정도 늦게 보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틀쯤 후에 꺼내보면 보내고 싶은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곤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그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실망감을 이해하지만 그 직책은 단순히 제 호감만으로는 섣불리 임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 자격을 요구하는지라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추천을 따라야 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또 아들은 지금 맡고 있는 지위에서도 부인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화가 누그러져 그런 편지를 보내 미안하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명한 사람은 빨리 승인나지 않았고 그 사이 이전 편지와 필체가 같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부인이 이 일로 실망이 크던 차에 신경쇠약에 걸려 몸져 눕더니 심각한 위암에 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 임명했던 사람 대신 자기 아들을 지명하면 아내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겠냐고 부탁했죠. 이번에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부인에게 내려진 진단이 정확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내의 중환으로 상심이 큰 남편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내려진 임명은 철회할 수 없다고 써야 했습니다. 결국 제가 지명했던 사람은 승인되었고 편지를 받은 이틀 후 백악관에서 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회에서 저와 제 부인이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종 직전에 있다던 그 부인과 남편이었습니다. 솔 휴로크는 아마 미국 음악계 최고의 공연 기획자일 것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 그는 샬라핀, 이사도라 던컨, 파블로바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일했다. 휴로크는 자신이 개성 강한 유명인들을 대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들 중 하나는 공감하고 또 공감하며 그리고 그들의 이상한 행동에도 더욱 공감해 주는 것이었다며 내게 말했다. 휴로크는 대도시의 까다로운 관객들마저 전율케 할 정도로 대단한 베이스 가수였던 퓨도르 샬라핀을 3년간 관리했다. 하지만 샬라핀은 늘 고민거리였다. 철부지 아이처럼 굴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휴로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샬라핀은 하는 일마다 골칫덩이 같은 친구였다. 예를 들면 공연이 잡힌 날 점심때쯤 휴로크에게 전화를 걸어 솔 기분이 최악이군요. 햄버거를 날로 삼킨 것 마냥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오늘 밤 노래하기는 힘들겠어요. 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휴로크는 샬라핀과 다투었을까? 그렇지 않다. 휴로크는 공연의 흥행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예술가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휴로크는 샬라핀의 감정에 10분 공감하는 심정으로 그가 묵고 있는 호텔로 달려갔다. 정말 안 됐군요. 라며 휴로크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정말 아쉽군요.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일정을 바로 취소할게요. $2,000 정도 손해보겠지만 그런 상태로 노래 부르다가 명성이 떨어지는 것보단 낫죠. 그러면 샬라핀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한다. 나중에 다시 한번 들러주면 좋겠군요. 5시쯤 와서 그때 제 상태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5시에 휴로크는 다시 호텔로 가 동정심을 표했다. 역시나 일정을 취소하자고 주장하자 샬라핀은 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좀 더 있다 한 번 더 와줄래요? 그때는 더 좋아질지 모르니까. 7시 30분이 되자 이 대가수는 휴로크가 무대 위로 올라가 자기가 심한 감기에 걸려 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해준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하기로 했다. 샬라핀을 무대 위에 세우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휴로크는 거짓말을 했고 샬라핀은 무대에 올랐다. 아서 아이 게이츠 박사는 교육심리학이라는 자신의 명저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동정심을 받고 싶어 갈망한다.
아이들은 동정을 받으려 상처를 내거나 자해하기까지 한다. 어른들도 같은 목적으로 상처를 보여주고 사고나 병, 특히 수술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히 설명한다. 현실의 일이든 가상의 일이든 불행한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은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네, 오늘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의 방법 중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